A 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우리는 집구석이에요. 네, 먼저 소개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무소 모두의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우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바깥구석 코너. 그렇죠. 네, 오늘도 바깥구석 코너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집 바깥으로 약간 눈을 잠깐 돌려보는 시간. 그 전에 먼저 우리 댓글?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소중한 분들 감사하죠. 댓글 소개부터 하나씩 좀 해볼까요? 이 소장님 댓글 가져오신 거. 네, 그 박선호님께서 서울에도 그런 맹지가 있을지요? 네,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 사무실 있는 성북동에도 꽤 있고요. 그냥 뭐 효창동이나 뭐 이런 옛날 동네. 옛날 옛날 동네들은 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옛날 동네인데 이게 우리 집이 이 땅만 가보면 막 길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지적도 보면 그게 대로 돼 있고 막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보통은 현행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지난 시간에 그 토지 이음 그 사이트를 듣고 음. 저도 이제 다시 땅 볼 때 주변 음. 땅 볼 때 토지 이음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딱. 배웠다고 네. 바로 써먹었어? 좋아요. 그리고 강 소장님 또 다른 댓글도 있죠. 우진이 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비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허가 먼저 받고 착공은 좀 미루게 됐다고. 그래서 언제쯤 이게 좀 될지 좀 걱정이다. 뭐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참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 진행하는데 저희 유튜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분이 걱정하는 게 올 가을 겨울에는 시공사 계약이 가능할까요? 인데 자재비가 안 떨어지고 있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치, 떨어졌다 그치. 올랐다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예전처럼 쭉 그치. 떨어지진 그치, 않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 전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철근이 140까지 올랐다가 쭉쭉쭉쭉 떨어져서 108까지 떨어진 적이 잠깐 있었어. 그리고 다시 지금 12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합판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월급 빼곤 다 오르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해서 토리 아빠도 이제 지을 생각하잖아. 지을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와이프랑 그 얘기를 했어요.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 전 또 여기서 들은 게 또 있으니까 철근값이 올랐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나무값도 올랐다. 막 이러고 그치, 그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언제 집을 지을 거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어야 될 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재비 고민을 하다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도.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 그거 좀 아무런데? 힘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도 댓글이 PG 인세인 님이 팟빵 업로드만 기다리다가 유튜브 와보니 2개나 올라와 있네요.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드디어 토지를 마련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네. 아니 제가 팟빵에도 이 음성 파일을 올리는데 음성 편집해서 조금 다르게 올리는데 요새 저도 조금 바빠서 심신이 고단하여 못 올렸더니 네 아무튼 토지를 드디어 마련을 하셨으면 이제 시작을 뭔가 하셔야겠네. 그게 진짜 한 반은 하는 일. 건축 공사비보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디다 지을 건지 이거 결정하기가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딱 마음에 드는 동네라고 해도 그때 딱 맞춰서 나와 있는 땅도 많지 않고. 맞아. 그러면 댓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바깥구석 코너. 이 소장님이 먼저 뉴스 하나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독특한 뉴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음. 유물이 발견됐다는 뉴스인데 정화조를 갖춘 뒷간, 지금 말하는 화장실이죠. 그게 이제 조선왕궁터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경복궁에서. 그러니까 경복궁 지금 여기저기 막 보건공사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광화문 광장 공사하는 곳에서도 갑자기 유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공사가 지금 멈춰서 유물 발굴 중이잖아요. 그쪽에 뭐가 많이 지금 있는데 아직 미발굴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은가 봐요.
옛날에 안 파고 그냥 다 묻고 그냥 지었나? 아니 난 광화문은 제일 신기한 게 광화문 거기 도로를 한번 만들었잖아. 근데 그거 만들 땐 그게 없었나? 안 파고 그냥 위에 깔았나 보지.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잖아. 아니 그 광화문 대로를 처음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처음 만들 때는 옛날에는 그걸 그런 했어. 거 별로 신경을 안 썼겠지. 일단은 빨리 덮고 빨리 깔끔하게 그런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까? 여기는 경복궁 아니니까 뭐 음. 발견될 수 있다고 쳐도. 경복궁은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막 다 그렇죠. 허물고 막 그 정각 같은 것도 갖다 팔고 막 이랬다면서요. 막 해외로. 그래서 이게 많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복원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동궁 쪽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이 뉴스가 되게 신박했어. 뭔가 체계적이랄까 시스템이 완비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됐다는 따지면 단독주택에 하는 단독정화조의 개념으로 지금 정화조가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형물들을 침전시키고 위에 있는 그 물만 흘러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화장실이었다고요. 그래서 한 번에 15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발굴된 데서 하루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50명 정도 된다고. 이게 뭐 한 4-5칸? 그래서 왜 한옥에서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잖아요. 그 한 칸에 이제 화장실 칸 2칸씩 만들어서 그래서 4-5칸이니까 보통 8칸이나 공중화장실처럼 약간. 8칸이나 10칸. 그 평면 복원부 보면은 지금 공중 화장실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똑같아. 저는 이거 사극 볼 때마다 진짜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치? 화장실이 안 그 나오잖아. 사람들은 화장실 어떻게 가지?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너무 많은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왕들은 그 매화틀 치워주죠. 해주잖아요. 근데 저 일반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 항상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어. 나도. 진짜 이런 정화조 시설이 그러니까. 밑에 다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그 길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로 같은 게. 돌로 정화조를 엄청 길쭉하고 크게 만들어서 입수구 출수구 해가지고 현대 정화조랑 비슷한 원리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이 그렇죠. 사용했다. 생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 쓰는 근데 화장실. 이 시대에 이제 뭐 유럽이나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아마 없을 거예요. 푸세식 화장실 그냥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되게 큰 푸세식 화장실 위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우리 그때 로마 시대 할 때였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돌의자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거기에 구멍만 이렇게 맞아. 있는 거 이렇게 그치.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사용. 아니 우리나라도 아마 이때 그 서민들은 그냥 그쵸. 그렇겠죠. 그래야지. 그럼요. 밖에다가 네. 그냥 네. 버렸을 여기 거고. 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비교를 하자면 국뽕이 차오르는 비교를 하자면 그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데는 궁이어도 그렇죠. 그냥- 우리는, 맞아. 그냥 어. 이렇게 그냥 그래서 네, 치마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크고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기둥 뒤에나 잠깐 서서 응. 뭐 이렇게. 남자들은 커튼에다가 커튼 커튼. 뒤에다가 그다음에 그 벽에 이렇게 부감이라고 쏙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들 처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향수를. 그 그렇죠, 향수 맞아요. 하이힐 신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참 이 깔끔한 민족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나 발견된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냥 뉴스라서 그냥 지나쳐 갔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대단한 뉴스거든요. 이게 되게 크게 다뤄줘야 될 뉴스 맞아. 같긴 해요. 응.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데 안 들어가나? 그 신청해야 되는 거 신청해야지 아니야? 이제 심사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이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동궁 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세작 있는 그 동궁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궁 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건데 아마 이게 여러 군데 있었을 그치, 거라고 넓으니까. 다 있겠지. 터널가. 그래서 여기저기 발굴하다 보면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복궁 전체를 이렇게 유네스코 이런 데다가 등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 화장실 뉴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뉴스는 조금 더 우리 주택, 집에 조금 더 밀접한 뉴스인 것 같기는 해요. 강 소장님이 소개를. 이거 저희가 한번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 그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아까 맹지 이런 얘기도 음. 나왔지만 내 앞에 있는 도로가 기본적인 도로 요건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4m가 돼야 되는데 4m가 안 되면은 그 도로의 중심에서 2m씩 셋백해가지고 우리 땅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뚜리 아빠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헌법소원에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왜- 심판. 네. 어쨌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공공에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떤 아무런 보상이나 맞아. 이런 거 없이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거를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늦었어. 그쵸? 그쵸. 너무 신기하죠? 어. 근데 저희도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이제 건축법을 배우고 응. 계속 회사 다니면 실무하면서도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게 계속 논의가 되니까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게 딱 그 법령으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한 거지. 근데 약간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축- 거니까 이제 잘 지켜야 되고 그치.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근데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땅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땅을 우리가 설계할 때도 그렇고 뭔가 되게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이 법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죠? 1962년 건축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그 다음해에 이 조항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3년 이전에 지어진 땅들인가? 길이 그렇게 좁은 데는? 뭔가? 그런 것도 같고 60년 되면 아직 그런 사유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많이 좀 챙겼었을 때 같거든요. 이 법이 제일 부당한 부분은 난 그거 같아. 도로에다가 내 땅을 떼주는데 건폐율 용적률도 이 떼준 거 빼고 내 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네, 제가 이 응. 도로 이야기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원칙으로 따지면 도로를 4m로 확보하고 싶으면 도로 중심에서 2m씩 2m씩 떼면은 내 땅에서 이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에서 사서 보상해줘야지. 도로를 만들어서 4m 도로를 싹 만들어 놓고 응. 신축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치.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밀어라 맞아. 라고 하는 거니까. 돈은 안 주고 그렇지. 내 땅은 줄어든대. 그러니까 내 땅이 줄어드니까 건폐율 용적률도 줄어든대. 막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근데 것 이제 이 법을 하는 쪽에서는 주장은 이럴 것 같아요. 소유자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소유는 어쨌든 자기 소유니까. 내 소유 근데 뭐해? 그러니까. 그 땅이 대지어야지 좀 어. 더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지 도로 되는 순간 네. 그게 그리고 물론 대여도 도로 되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게 네. 길로 떼주는 거지만 어쨌든 내 땅의 지정 라인이 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땅으로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내가 그 도로 부분까지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길이 쭉 다 4m로 확폭이 돼서 선이 쫙 맞춰지면 그때 그때 이제 보상을 하고 보상할 수 있는 네.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건 거죠. 그래서 재밌게. 이번에 이게 위헌 심판 청구라고 하나? 예, 그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돼서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돼서 이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어요. 8월 12일 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된다 이 얘기지. 대법원을 그렇지. 봤을 때. 그래서 연애 넘어가긴 소지가 했어. 좀 있다. 네. 이게 62년부터니까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라든지 큰 도로를 끼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도로 전체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적잖아요.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계획이에요. 그럼 인도가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니까 인도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축 한계선 같은 걸 설정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대지 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던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거죠. 그렇게 지정이 돼서 쪄야 되는 그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못해요. 돼 맞아요. 있어요. 담도 못 맞아. 쌓게 돼 있고 공중의 통행을 위해서 내 쓸수 땅인데. 내 비어있어요. 땅인데 나무도 못 심지. 그러니까 난 그거는 너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지구단위계 그러니까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6m씩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자기들이 택지를 개발을 하는 거잖아. 그럼 애초부터 인도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땅은 땅대로 팔아놓고 땅에서 1m, 2m를 건축관계선으로 좀 건축관계선으로 정해서 내 땅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애초에 거기를 길로 만들고 땅을 분양을 하면 되지. 지들이 땅을 다 만드는 이런 거. 것 같아요. 도로에서 메인은 아직까지는 차다. 차선을 위주로 뭐 6차선, 8차선 이렇게 차선을 위주로 폭을 정하고 그리고 짜투리에 이제 인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너무 좁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이쪽 길가에 있는 데서 아, 보충해 왔던 거죠. 좀 지금까지. 도시계 개념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에 4m에 대해서 청구인단이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랑 뭐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도로는 애초에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 되는 공공 인프라고 기반 시설인데 왜 개인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국의 모든 땅에 다 무조건 4m 그렇죠. 도로를 확보하라라고 한다는 규정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현실적으로 설치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경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데는 오히려 이중 규제가 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주차장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 150제곱미터, 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무조건 한 대인데 단독 주택은 이런 길이 있어요. 경사로예요. 여기가 지금 2m 도로야. 근데 그걸 4m 도로로 다 확보를 해도 차는 못 다니는 땅이 있어요. 차를 못 다니면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에 의해서 확보를 해줘야 되고 도로를.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50제곱미터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난 최근에 그런 거 들었는데 이런 길이 좁은 그 빡빡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 뭐 해방촌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계단으로 길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삼청동 이런 데. 그쵸. 지목은 돈데 지목이 계단이야. 도야, 계단이야. 근데 그 도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 여기는 4m를 만들고 여긴 가각전제를 하라는 거야. 가각전제라는 게 있거든요. 차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코너. 좁은 도로에서는 코너. 코너 땅을 또 떼줘야 돼. 그래서 아니 여기는 차가 못 가는 길인데 계단으로 돼 있는 길인데 계단으로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 계단으로 돼 있다는 건 그 길의 경사가 너무 가팔르니까 이거를 경사로로 만든다고 해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가각전제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법에 있는 법에 그쵸. 있는 거예요. 허가권자의 재량이나 막 이런 맞아요. 거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이 그건 재량이 아니에요. 부분은 이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도 좀 포함됐었어요. 왜냐하면 도가 아닌데도 공공의 보행에 따라서 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 가는 길에 대해서는 그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차가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음. 넣으라고 하긴 해요. 음. 네. 증빙 자료나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빡빡하게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겠죠? 복잡한 얘기인데 조금 어쨌든 그런 거. 4m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내 땅을 내줬을 때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앞으로. 네. 생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동네들도 사실 많다. 아까 그렇죠. 얘기했듯이.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치. 새로 지으려면 이제 되니까. 면적이 되게 작아지는 거죠. 50제곱미터 음.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맹지 얘기하면서 했지만 이런 4m 안 되는 길에 접한 땅들은 되게 작아요. 기본적으로 길에다가 빼주고 나면 지을 땅이 없는 거야. 너무 좁은 거야. 그쵸. 그래서 결국은 서울 도심의 많은 그런 지역들이 결국은 이런 막 논의가 되다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될 수밖에 맞아. 없는 것도 이렇게 나는- 묶어가지고 나는 이 조항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개발이 더 안 되니까. 재개발은 무조건 아파트 막 이렇게 작은 길들 접한 땅에서 이걸 고치면서 살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네는 점점 슬럼화가 되거나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이거 통으로 아파트로 개발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동네 분위기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지금 제가 성북동에 했던 주택이 거기가 이제 공공재개발 예전부터 이제 재개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정말 시행이 돼가지고 집이 허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성북동도 이런 컨디션이거든요. 맞아. 도로가 굉장히 좁고 가파르고 계단도 있어서 그러니까 신축행위 같은 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그리고 저도 신축 못하고 중축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집이
없어질 수도 일단 그 꼭대기는 레미콘이 못 올라가더라고. 있고. 네, 네, 못 올라가서 그래서 신축이 이거를 좀 펌프카로 칠 수 없을까?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펌프카를 한 5대를 연결을 해야지 칠 수 있다고. 다 할 수는 그래서, 있어. 굉장히 비싸서 못 할 어, 걸. 그러니까 조그만 거 짓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장 내 집 짓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다 이런 컨디션의 땅들이 아니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는 힘든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우리 도시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이런 법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도로가에 있는 땅들도 건축 한계선이라는 걸로 해서 뭐 2m, 3m, 뭐 큰 땅들은 6m까지도 이렇게 뒤로 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래된 그런 법들은 한 번씩 재논의가 필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2가지 훑어봤고요. 오늘 내용은 어땠을까요, 도리 오빠? 일단 화장실은 뭐 언제 나와도 재밌는 소재인 것 같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나의 사례에서 나온 건데 이게 건축뿐만 아니고 막 뭐 유통이나 뭐 다른 쪽에도 얼마나 이렇게 법에 옛날 법들이 비슷하겠죠. 조금 충돌되고 개정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것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국회의원분들 힘내시라고. 이런 법들이 연말되면 한꺼번에 확 뭔가가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어 한글로 바꾸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래된 법들을 많이 지켜보셨으면, 이렇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입법부에서.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늘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팟빵에는 오디오 버전도 언젠간 올라가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집배에 관한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집구석이에요.